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차는 지금도 달립니까? 네. 전기는 지금도 씁니까? 씁니다. 라디오는 여전합니까? 물론입니다. 인터넷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기술들에 열광했던 투자자 대부분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기술이 진짜라는 것과 투자가 성공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4번이나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의 역사를 통해 AI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1843년 영국. 기차가 처음 대중에게 열렸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실제로 바꿨습니다.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사흘 걸리던 여정이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비교하자면 지금 서울에서 부산이 기차로 2시간 반인 것처럼요. 돈이 몰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철도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8년 23%에서 1848년 7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조지 허드슨. 사람들은 그를 철도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14개 철도회사를 지배했습니다. 영국 전체 철도의 3분의 1이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를 만찬에 초대했고 정치인들은 그에게 줄을 섰습니다. 1846년 단 한 해에 263개의 새 철도회사가 의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계획된 철도 노선만 9,500마일, 한반도 길이의 16배입니다. 귀족부터 하인까지 모두가 철도 주식을 샀습니다. 주가는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 열풍을 사람들은 철도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845년 가을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딱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투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철도 주가는 오르기 전보다 더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조지 허드슨은 이익이 없어도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어디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오늘날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허가받은 263개 회사 중 3분의 1은 영영 철도를 놓지 못했습니다. 돈만 받고 사라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1850년 영국에는 6,000마일의 철도망이 완성됐습니다. 그 철도는 산업혁명의 엔진이 됐습니다. 지금 영국 철도 노선의 90%는 그 광기의 시대에 놓인 것입니다. 기술은 살아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망했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기술이 진짜라는 것과 투자가 성공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40년 후 역사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1879년 뉴저지주 맨로파크,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1882년 뉴욕 펄 스트리트, 세계 최초의 상업발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맨해튼 1제곱마일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돈이 몰렸습니다. 전기가 가스 등을 대체한다. 누구나 전기회사를 차리면 돈을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개의 전기회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디슨의 직류냐, 웨스팅하우스의 교류냐. 직류는 멀리 보낼 수 없었습니다. 1마일마다 발전소가 필요했습니다. 교류는 수백 마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동물을 전기로 처형했습니다. 개, 말, 심지어 코끼리까지. 하지만 사람들이 원한 것은 더 싸고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전기였습니다. 교류가 이겼습니다. 에디슨은 졌습니다. 1892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사 이름에서 에디슨이 지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GE,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그 사이 수백 개의 소규모 전기회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전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 중에 살아남은 것은 둘뿐이었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이번에도 돈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진짜 기술이라도 승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30년 후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1920년 미국 피츠버그. 세계 최초의 상업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RCA의 창업자 데이비드 사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디오는 모든 가정의 음악 상자가 될 것입니다. 맞았습니다. 라디오는 정말 모든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RCA 주식이 올랐습니다. 1921년 1.5달러였던 주가가 1929년 56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8년 만에 200배입니다. 당시 RCA의 주가 수익 비율은 722였습니다. 이익의 722배를 주고 주식을 산 것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RCA는 엔비디아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어느 하루 RCA 주가는 하루 만에 505달러에서 2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5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98%입니다. 처음 산 사람이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1929년에 RCA를 산 투자자가 원금을 되찾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했을까요? 31년입니다. 196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본전이었습니다. 라디오는 살아남았습니다.
20세기 미디어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1929년 투자자들의 청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패턴, 기술이 진짜여도 가격이 터무니없으면 3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1995년 넷스케이프가 상장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억 6천만 달러 매출에 주가는 하루 만에 3배가 됐습니다. 이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닷컴 회사를 차리면 돈을 번다. 5년 동안 나스닥은 600% 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당시 나스닥에 상장한 기술기업의 86%는 적자였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가 14%밖에 없었습니다. pets.com, 반려동물 용품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2000년 2월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 3억 달러, 지금 돈으로 4천억 원이 넘습니다. 9개월 뒤 패스닷컴은 폐업했습니다. 1달러짜리 개사료를 배송하는 데 드는 배송비가 그보다 컸습니다. 처음부터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시스코는 매출의 200배 가격에 팔렸습니다. 당시 시가총액 5,550억 달러, 2000년 기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10일 오전, 나스닥 지수는 5,048.61을 찍고 꺾였습니다. 2002년까지 나스닥은 78% 떨어졌습니다. 사라진 돈은 5조 달러, 대한민국 GDP 3년치입니다. 평균적으로 인터넷 기업은 2000년 한 해에만 88%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1억을 투자했으면 12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두 회사가 살아남았습니다. 아마존, 닷컴 버블 때 주가가 94% 폭락했습니다. 거의 망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2조 달러입니다. 구글,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에 창업됐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2조 달러입니다. 살아남은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수익 모델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글은 광고를 팔았습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인터넷 경제는 10조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2000년에 닷컴 주식을 산 사람 대부분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패턴입니다. 기술이 진짜여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그 혜택은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이제 AI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공개됐습니다. 5일 만에 100만 명이 사용했습니다. 2달 만에 1억 명.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시가총액 4천억 달러. 그냥 큰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2024년 말 3조 2,8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년 만에 8배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2배입니다. 2025년 7월 잠깐이었지만 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일 회사 최고 시가총액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제로 돈을 법니다. 2025년 3분기 분기 매출 570억 달러. 이것이 닷컴 버블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안전한 투자일까요? 여기서 역사의 두 번째 교훈이 필요합니다. 전기 버블을 기억하십니까? 빅테크 4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은 2025년 AI 설비에 3,59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6년에는 5,710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이 돈의 대부분이 엔비디아 GPU를 사는 데 씁니다. 엔비디아는 AI 골드러시에서 곡괭이를 파는 회사입니다.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금을 캔 광부들 대부분은 돈을 잃었습니다. 가장 돈을 번 사람은 청바지를 판 리바이 스트라우스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리바이 스트라우스 자리입니다. 하지만 리바이 스트라우스에게도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더 싼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이요. 2026년 1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GPU 없이 100배 적은 비용으로 GPT 4급 AI를 만들었다고. 그날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17%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6천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GDP의 3분의 1이 하루에 증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빅테크가 쏟아붓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 실제로 돌아올까요? 2024년 4분기 기준 미국 기업 중 AI를 실제 업무에 쓰는 곳은 6.1%에 불과했습니다. 수천조 원을 쓰는데 실제 쓰는 곳은 6%.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AI 수익화에 실패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는 회수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AI가 이미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입니다. 생물학자들이 5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2년 만에 2억 개 단백질 구조로 해결했습니다. 신약 개발 기간은 평균 12년입니다. 비용은 수조 원. AI는 이걸 절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미 AI가 설계한 신약이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수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GitHub 코파일럿. 개발자가 코드를 짤 때 AI가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개발자 생산성이 30에서 55%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AI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관세 전쟁으로 비용이 오를 때 AI로 인건비를 줄이고 공정을 최적화한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불황기에 기술 투자를 줄이지 않은 기업들이 이후 10년을 지배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AWS 서비스를 확장한 아마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AI 전체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진짜 가치를 만드는 AI와 이름만 붙인 AI를 구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AI 기회와 위험 모두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고대 역폭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GPU 하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2025년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62%,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HBM에서 나옵니다. 2025년 역대 최대 실적,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4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2018년도 비슷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58조 원, SK 하이닉스 20조 원, 반도체 초호황이었습니다. 2019년 D램 가격이 47%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혹독한 실적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 사이클이 HBM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HBM 가격이 2026년 1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면, 엔비디아 GPU 수요가 꺾인다면 그 충격은 HBM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 직결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라 불리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 상위에 엔비디아가 항상 있습니다. AI 버블이 꺼지는 충격은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옵니다. 자, 이제 4번의 역사가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도는 영국 산업혁명을 완성했습니다. 전기는 인류 문명을 바꿨습니다. 라디오는 20세기 미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술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제대로 탄 투자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부를 만들었습니다. G2 초기 투자자, 아마존을 닷컴 버블 때 들고 버틴 사람, 2004년 구글 IPO에 참여한 사람들. 하지만 그 옆에는 버블의 타이밍을 잘못 잡아 31년을 기다린 사람,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기술을 보고도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실제 수익 모델이 있는 회사를 골랐느냐. G2는 전기를 팔았습니다. 아마존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글은 광고를 팔았습니다. 그들은 기술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AI에서도 이미 같은 구분이 시작됐습니다. AWS는 AI 인프라를 기업에 빌려주며 분기마다 수조 원을 법니다. GitHub 코파일럿은 개발자들이 돈을 내고 씁니다. 이들은 진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반면 수천 개의 AI 스타트업들, 우리도 AI 회사입니다 라고 붙인 기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이게 1840년대 3분의 1이 철도를 놓지 못한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AI 파도는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파도를 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탈 것이냐입니다. 서퍼들은 파도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타이밍을 봅니다. 너무 일찍 뛰어들면 파도에 먹히고 너무 늦으면 파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파도마다 살아남는 서퍼가 있고 쓸려나가는 서퍼가 있습니다. 역사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버블이 꺼진 후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더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그 기술을 구현한 회사가 이깁니다. 딥시크가 보여준 것처럼 AI도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비싼 인프라가 반드시 미래의 승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인 AI가 나온다는 것은 AI 자체가 더 빠르게 확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를 피해야 할까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도를 피한 사람은 산업혁명의 과실을 놓쳤습니다. 닷컴 버블 때 아마존 주가는 94% 떨어졌지만 팔지 않고 들고 버틴 사람은 100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회사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버틸 수 있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투자자로서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회사는 실제로 돈을 버는가? 알파폴드처럼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둘째, 지금 가격이 그 수익에 비해 합리적인가? RCA PER 722, 닷컴 PER 200이 기준점입니다. 지금 내가 사려는 AI 회사는 얼마인가? 셋째, 조정이 와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비중인가? 아마존을 94% 폭락 속에서 들고 버틴 사람들은 전 재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버틸 수 있는 비중이 있었기에 버텼습니다. AI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신약을 발견하고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상경제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4번 보여준 것처럼 파도를 잘 타는 사람과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의 차이는 기술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있었습니다.
곰브리핑은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AI가 버블인지 혁명인지 결론은 여러분이 내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997년 대한민국이 파산한 날 IMF 외환위기의 모든 것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